사실 우리 당선인이 내정을 한 분이시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국민 눈높이로 바라봤을 때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좋게 볼 국민은 없을 거예요. 예, 저는 그러니까 불법의 영역이 아니죠. 그것이 불법의 영역이 아닐 수 있고 부정의 팩트가 여전히 발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불법의 영역, 그러니까 불법이 아닌 영역과 국민들이 공직자를 바라보는 눈높이는 상당 부분 맞아. 괴리가 있어요. 그건 되게 정확한 얘기야. 예, 사실 이제 우리 당선인께서 처음에 인수위가 시작되는 무렵에 하셨던 말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정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그렇지. 하셨습니다. 맞아. 예, 근데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뭐 계속 뭐 조국 장관하고 비교하잖아 민주당 네, 쪽에서. 예. 사실 그건 같진 않아요. 아니 뭐 조국 장관의 가족처럼 뭘 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불법적인 게 명확하진 않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호영 후보자가 진짜 억울할 수도 있어. 그래도 안 돼. 그 이유는 본인이 이사장이고 뭐 어쨌건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예. 본인이 쉽게 말하면 거기 대빵인데 네. 아들 딸이 다 거기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로 안 돼. 그럼요. 그게 뭐 일각에서는 뭐 이해 충돌 얘기도 하는데 예. 이제 그럼 사람들이 이런단 말이야. 아빠가 그러면 아무래도 저쪽에서 좀 혜택을 얻었겠지. 근데 그게 억울하다고 하시는데 이번에 보니까 뭐 면접 보고 한 분이 또 논문을 같이 쓴 사람이라거나 공동 저자고 이제 그런 게 나오면 사람들은 그냥 아주 간단해요. 대중들은 이건 뭐가 있구나. 야, 저 아빠 찬스로 저렇게 또 그렇게 가기 힘들다는 또 뭐 의대를 저렇게 또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게 딱 이제 윤석열 정부가 내걸었던 공정이란 가치랑 아예 안 맞아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의혹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보니까 그렇지. 모두 있고 한 가지만 돼도 그래도 뭐 이거는 좀 파헤쳐 보고 잠깐 보류를 하고 있다가 우리가 사실관계 밝혀지면 다시 말씀드리겠다면 하면 그렇지. 좋은데 맞아. 지금 굉장히 일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요새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게 단독 정호영 어쩌고 그치? 단독 정호영 어쩌고 이게 많아요. 맞아.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 얘기는 뭐냐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줄줄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예, 그다음에 근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병역 관련된 문제는 아직까지는 조금 보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4급 판정을 받으면 뭐 척추 그렇지. 협착증이니 이제 사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 4급을 받은 판단의 기준은 병무청에서 나왔던 CT 자료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임의적으로 제출했던 그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했던 것은 아니고 병무청에서 CT를 촬영해서 병무청에 있는 의사소견으로 된 거였기 그렇지. 때문에 예를 들면 알고 보니까 정호영 후보자가 병무청에 있는 그 의사 역시도 내 바운더리 미쳐 이러면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해서 물론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민주당이 이번 6.1 지방선거를 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나는 검수완박 저거 끌고 가는 거 보고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정말 네. 지방선거 다음 총선까지 정말 다 지겠구나라고 결심하지 않는 이상 저거 통과 못 시킨다고 생각했는데 밀어붙이잖아. 근데 그 과정에서 이쪽도 같이 자살골 넣으면 안 돼요. 아 그러면요? 이쪽도 자살골 넣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둘 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호영 후보자가 무슨 엄청난 부정을 저질렀고 그게 팩트로 다 확인됐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 딱 조국 장관을 연상시키는 그 상황이잖아. 그 상황을 연상시키는 상황이 도출이 됐는데 조국 장관 수사에서 대통령이 된 윤석열 정부의 조국을 연상시키는 사람을 감싸는 과정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면 그럼 망해요. 그렇죠. 망하는 거야 이거는. 억울해도 정말 안타까워도 본인 스스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오늘 윤 당선인 측에서 이제 오늘 보니까 아까 배현진 대변인이 그 얘기하더라고. 40년 직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친해서 감싸주는 거 아니다 취지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40년 지기가 어쨌건 40년 동안 알고 지냈고 뭐 직역이 다르다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친하지 않다 이 취지만 얘기하는 건데 그냥 이 정도 드러나면 이거는 괜히 민주당의 공격에 빌미만 주고 또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지금 뭐 다 왜 수사 안 하냐고 난리잖아. 네, 그렇죠. 패널들도 마찬가지고 예. 이런 상황이 끌고 가면 이거 지방선거에 절대 도움 안 되고 또 이 지방선거 만약에 이번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지면 그럼 이 정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래도 우리 조국 전 장관한테 감사한 부분이 하나 있다 그러면 어. 이 공직자한테 그 겨누는 잣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긴 했다. 그렇지. 조국 전 장관을 기점으로 해서 음. 과거에 뭐 이런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없었겠는데 이런 일들을 만약에 공직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자녀 입시나 그럼. 사모펀드나 이런 식으로 부정을 저질렀을 때는 음. 정말 호되게 당하는구나. 근데 이거를 사실 우리 전 국민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렇지. 것이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후보자들한테 요구되는 것은 합법 불법의 영역이 아니라 합법 불법의 영역은 공직자가 아니고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요구되는 겁니다. 그렇지. 맞아. 네, 그럼 모든 우리 사람들한테 저 같은 사람한테 합법 불법의 영역이 중요한 네, 거지. 저한테도 합법 불법의 영역이 중요하고 넌 앞으로 안 될 수도 있어. 고위- 합법 불법보다 이제 국민 정서 중요해지는 상황이 된다니까. 그렇죠. 그래야 되고. 국민 정서는 합법 불법의 영역이 아니라 훨씬 더 고도의 윤리적 의식 사명감 같은 거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그런 눈높이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뭐 정호영 후보자를 막 비판하고 비난해서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지금 이 논란을 빨리 커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좀 다뤄봤습니다. 뭐 이분 얘기를 뭐 우리가 얼마나 더 자세히 해봐야 뭐 네, 어차피 뭐.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 이슈로 간단하게 우리 지방선거 지금 국민의힘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슈가 될 만한 지역이 몇 개 있더라고. 일본 경기도. 경기도 뜨겁습니다. 근데 이게 경기도를 보니까 나는 처음에 김은혜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을 때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이제 경선의 흥행을 위해서 나왔다가 결국 유승민 전 의원이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것 같더라고. 뭐 약간 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 어. 그 유승민 전 의원이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고 이제 후보 적합도로 보거나 이제 이렇게 잘 나오는 것도 있고 실제로 본선 경쟁력이라는 면에서도 뭐 유승민 전 의원이 이기는 것도 있는데 김은혜 의원이 1등을 하고 있고 이제 막 맞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김은혜 의원의 저력을 이번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깜짝 정말 놀랐네. 대단하구나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김은혜 의원이 이제 MB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도 했었고 맞아, 그 맞아. 이후에 이제 간판 앵커로서 많이 또 국민적 지지도도 좀 높고. 내가 김은혜 의원 첫 방송에 내 패널이었거든. 그러니까 난 아직도 그래서 만나면 앵커님이라 그래. 의원님이란 말이 잘 안 나와. 아. 요즘에도 얼마 전에 한번 뵀는데 근데 나도 맨 처음에 그랬다가 요즘에는 그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그래도 본선 경쟁력은 유승민 전 의원이 낫겠지 했는데 오늘 여론조사 보니까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이 후보가 되건 유승민 전 의원이 후보가 되건 유승민 전 의원이 조금 더 높게 나오더라. 1대1 가상 대결할 때. 예, 맞아요. 조금 더. 근데 그것 때문에 김은혜 의원 안 된다고 할 정도 수준이 아니더라고. 그러면요. 근데 내가 이번에 확실히 느낀 건 유승민 전 의원은 확실히 보수층에서 썩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각인이 좀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 우리 당원들의 지지가 확실히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지층이든 지지층이 아니든 좀 약간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는 경향들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객관적으로 토론의 내용을 봤을 때는 유승민 의원이 훨씬 잘했습니다. 둘이 1대1 토론은 1대1 토론. 정말 유승민 의원이 토론은 정말 잘한다. 그럼 늘 느끼는 거야, 그거는. 네, 정말 언제든 토론 잘한다. 대선 경선 때도 마찬가지고 토론은 너무 잘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 우리가 말한 소위 말하는 배신자 프레임. 그러니까요. 그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후보만 되면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민주당 찍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후보가 되면 본선 경쟁력이 더 높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김은혜 의원도 본선 경쟁력이 꽤 높게 나오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전략적 선택을 안 할 가능성이 많거든. 경선 과정에서. 네. 그래서 난 조심스럽지만 김은혜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가 되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떻게 생각해? 이게 경선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21일 여론조사하고 23일 날 결정돼.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는 경기도 후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네요. 그렇지. 저는 개인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이 최종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에 내기하자. 네, 좋습니다. 홍삼 광고와 함께 내기. 홍삼 광고와 함께 뭐 네. 홍삼 2개 원샷 하든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논란이 되는 지역구는 대구. 대구와 강원도 이렇게. 대구 강원도. 네, 그렇게 있네요. 대구는 그래도 홍이 되겠지? 대구는 홍이 될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지금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번 주에 우리 방송하는 이 일주일 동안 1위가 홍준표 의원이었고 2위가 김재원 최고, 3등이 바짝 쫓아와서 유영하 변호사 이렇게가 좀 됐었습니다. 근데 김재원 의원이 유영하 변호사한테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렇지. 근데 그 둘의 지지율 합치면 홍준표 후보를 넘어요. 맞아.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단일화가 결렬이 됐어요. 근데 그것도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결렬이 됐는데 저는 그 유영하 변호사의 메시지가 미묘해요. 뭐라 김재원 최고가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서 그 협상 과정들을 얘기를 한 걸 올려놨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자기가 열차에 몸이 열차에 몸이 묶여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할 수가 없다. 근데 그 열차가 뭐냐? 제 생각에는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양보할 수가 없다. 당신이 양보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라는 열차에 딱 나는 묶여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친박으로 단일화 할 거면 당신이 양보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아마 제가 정확한 워딩을 또 찾아봐야 되겠지만 맞습니다. 아마 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거네.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에 나는 몸이 묶여 있고 김 후보는 자유로운 입장이니 내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 해요. 근데 뭐 둘이 끝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단일화가 되면 여론조사상으로는 김재원 최고가 여론조사가 더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좋지. 그럼 김재원 최고로 여론조사 단일화가 된다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이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박빙이 될 수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유영하 변호사가 나온 거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메시지 낸 건 이 전체 지방선거판에는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럼요. 개인적으로 유영하 변호사가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난 그 얘기가 딱 맞더라고.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서 신뢰를 보내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의 감사함을 표하고 하는 건 나는 오케이. 그럼요. 그건 당연히 사람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지. 인지상정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도와줬으니 대구시장을 해라. 이건 아니잖아. 아니죠. 대구시장을 할 때 어떤 역량이 있는지 이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 네. 박 전 대통령도. 나는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유영하 변호사가 후보가 된다면 이번 전체 지방선거판에 별로 썩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나도 개인적으로 홍준표 의원도 내가 썩 좋아하는 분은 아니지만 저는 안 좋아합니다. 그래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후보가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영향력이 지금 많이 줄었다는 걸 또 단적으로 좀 요즘에 어찌 보면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도 한데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보수에는 썩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저는 진짜 박근혜 전 대통령 말씀하신 내용이 좀 이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번에 유영하 변호사의 후원회장이 되면서 하셨던 말씀이 과거에 최순실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말했을 때랑 내용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 이런 거잖아요. 한번 내가 들어보자. 개인적으로 신세를 많이 진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냥 개인적인 친분이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그렇지. 유영하 변호사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신세를 많이 줬고 그러네. 그래서 저는 그게 약간 되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에 무슨 되게 말인지 알겠어. 찝찝하더라고요. 여하튼 그게 이제 오버랩 되는 거고 저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시에 한정이 돼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나쁘기도 하지만 여하튼 영향을 좀 안 줬으면 좋겠다. 최대한 어쨌든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다음에 결국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그 소임들을 다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처음 사면했을 때 문통이 정치적으로 계산해서 한 거다. 아까 그거랑 굉장히 많이 오버랩 되더라고. 이번에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순간 이거 좀 쎄한데 맞아요. 느낌이 들더라고. 근데 다행인 건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고 대구에서조차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이제 보수가 아직은 좀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했어요.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강원도 강원으로 가봅시다. 요게 되게 재밌었죠. 그러니까 어. 김진태 의원이 컷오프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 되게 넉넉하게 1등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쭉 모든 후보들의 지지도를 좀 보면 김진태 전 의원이 굉장히 높은 1등 지지율을 보였는데 공관위에서 컷오프를 해버렸어요. 그렇지. 왜 컷오프를 했느냐 이유를 들어보니까 과거 5.18 관련된 망언 때문에 컷오프를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문제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그
우리가 특히 이제 보수 정당이 5.18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럼. 5.18 대해서는 절대 물러서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지. 사실 이제 호남 분들에게 큰 상처를 줬던 그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거는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는데 그럼. 근데 그거를 이제 명분이 돼서 사실 이제 그렇지, 컷오프가 컷오프 됐던 한 거죠. 거잖아 처음에. 예. 나는 근데 솔직히 그래서 그 컷오프는 잘했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진짜 이게 어찌 보면 그 보수 정당이 호남의 공을 계속 들여야 되고 들여왔잖아 이번 대선에도. 많이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김진태 의원 같은 분을 후보로 내세워서 강원지사가 되고 하면 당연히 또 안 좋은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많잖아. 그랬는데 이번에 그 전제 조건을 그걸 달았더만 그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를 하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해서 바로 사과했대. 그러니까요. 바로 그리고 사과했어.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호남에 대한 비하라든지 5.18에 대한 모독 같은 거는 사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요. 예,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보수 정당에서 그걸 가지고 막 또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도 어쨌건 이번에 본인이 그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와 관련된 얘기는 좀 본인도 안 하겠지 앞으로. 그렇겠죠. 그런 방향으로 소위 보수 정당이 좀 정리가 돼야 돼. 5.18과 관련해서. 예, 맞아요. 저 5.18 문제가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또 저쪽이 집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러면요. 그리고 그리고 사실 5.18 정말 가슴 아픈 거잖아. 그러면요. 거기에 대해서 호남 분들을 그걸로 자극하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들어요. 자, 우리 백곰띠님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터림님 인수위랑 당선이 이 정도까지 묵묵부담인 게 김준일 기자 말했던 방패막이가 진짜인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정호영 후보자 관련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좀 정리가 좀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뜻한 햇살님 역시 비슷한 생각이십니다. 정호영님은 자진 사퇴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이라고 하셨고요. 마지막에 황서연님 잘 안 보입니다. 저 밑에 가려져 있어요. 음소거 욕을 하고. 검수완박 얼른 조사해서 결정했으면 여론조사에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론조사하면은 100% 못하는데. 아니 지금 이미 여론조사가 있어요. 리얼미터에서 했더라고. 예, 서현황님께서도 아마 그 결과 알고 계시니까. 결과 알고 계셔서 저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반대 여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질 거예요. 이거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처음에 그냥 단순히 그냥 민주당이 하는 거니까 해서 찬성하던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죠. 요즘에 내가 방송할 때 평론가분들도 그래. 깝깝해 죽겠대. 깝깝해 죽겠대. 근데 그렇다고 와서 뭐 민주당이 잘못되다고 말하기도 힘드니까 약간 속도 조절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뭐 방향은 옳은데 뭐 속도는 좀 조절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좀 쉴드를 치시는데 제일 할 말 없을 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게 지금 계속 이게 켜켜이 쌓아 나가면 이번 지방선거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 국정 운영을 할 때 민주당이 저렇게 자꾸 이렇게 알아서 똥볼 찾으면 나쁘진 않을 거니까 일단 지켜는 보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건 진짜 이걸 통과시킬까 봐. 지금 하는 거 보면 아니 맞아. 우리 저번 주에 형님 우리 이거 설마 이거 당론으로 통과시킬까 했었잖아요. 제가 민주당이라면 그럴 겁니다. 민주당이라면 분명히 이거 당론 통과시킬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는 거봐요 통과시키잖아요. 나는 진짜 변호사로서 그러니까 그 안에도 법조인들이 꽤 많으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법안인지는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 그분들이. 그래서 나는 당론으로 채택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 근데 하네. 저 무조건 우리 상상 이상입니다. 그럼 이제 통과도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야?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뭉개고 해서 뭐 나중에 그 윤석열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지금 기세라면 뭐 오늘이라도 통과시킬 기세예요. 이게 통과가 되면 앞으로 엄청난 혼란이 불보듯 할 텐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통과시키면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 너무 유리할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좋을 수 있는데 이게 통과돼서 국민들이 겪을 엄청난 혼란을 생각하면 참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는 생각 들고 여러 가지 이제 진짜 이거 만감이 좀 교차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가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